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수계청년팀장 김경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저희 한강하고 포럼에서 준비한 마지막 포럼으로서 어제는 대시민 포럼으로 해서 민관하학해서 시민단체분들과 시민들 모시고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 모시고 포럼을 하였고요. 오늘은 그 전문가 섹션으로 준비된 전문가 분야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실 텐데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자장님과 발치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장님은 대진대 교수님을 재직하시고 계시고 홍수와 가뭄 등 물환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석환 교수님이십니다. 장석환 교수님, 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석환입니다. 오늘 이틀째죠. 이 한강하고 포럼이 벌써 1포럼, 2포럼, 이제 3포럼, 4포럼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어제는 좀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강 하구의 어떤 유사 문제라든지 한강 하구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리학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 박사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만식 박사님께서 한강 전체 홍수 예보 현황 그리고 하류의 홍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예견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셨고요. 김원 박사님이 이제 시국수준부의 중심으로 해서 조석에 대한 변화, 홍수량이 어느 정도일 때 조석의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강화해협의 한강 하류부에서 우리 태코리아 우리 권용현 박사님께서는 마이크 오역을 써서 부정 예석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한강 홍수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세션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한강하구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 한강하구를 앞으로 관리할 때 수리학적인 관리, 그다음에 하천적인 관리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황영삼 인천대학교 교수님하고 배양섭 녹색환경센터장님께서는 급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좀 못하셨고요. 먼저 토론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문 인천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론화 제가 몰라서 공론화 추진이 뭐가 신청된지 먼저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역사회 주의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주제는 없고 전체적인. 아니요. 예.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현안이 지역사회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의제를 정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멸점과 소각장, 친환경 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 정책을 그 과정을 지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훈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좌장을 맡으셨던 우리 박상호 하준 ELC 부사장님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진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이 포럼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한강하구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강하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폭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공론화 수준위원장이 우리 박상훈 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예, 마스크. 예. 예, 마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글씨가 작아서 크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어제 그 제1포럼 한강하구 역사와 문화의 조명이라는 제1포럼의 차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뭐 지역사회에서 문화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고 문화 NGO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아마 이 포럼의 차장을 맡아주시기 원해서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차장을 맡았는데요. 어제 그 포럼을 진행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한강하구 포럼을 쭉 몇 대 진행을 해왔는데 한강하구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적 조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등한시 했었어요. 등한시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 한강하구 포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의미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아마 거의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포럼에 한강하구의 역사 문화 분야를 넣어줘서 인천 지역사회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문화운동가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김성환 박사님께서는 제가 어제 만나보니까 엔지니어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문명사하고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대 자료들을 많이 찾아내 주셔서 한강의 1세기 기록을 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을 찾아주셔서 한강하구에서 문명적 변천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강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신라의 장고보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 정도 이제 내용만 알고 있었고 장고보 사단을 해체하면서 그에 준하는 새로운 대체 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강화 혈구진을 설치하고 거기서 무역한 역할을 했던 그 정도 사실밖에 몰랐었는데 그 이후 한참을 나가는 내용들을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한강하구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물이 합쳐주는 삼합수인데요. 여기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곳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 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강하구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요 요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강 전체와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인문적, 생태적, 풍광적으로 도시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가치를 한강하구에서의 도시가치 미래 전략을 짜는 것이 연구자들의 그리고 행정가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에코센터의 노영래 소장께서 한강하구의 섬에 대한 해양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화군도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화가 가지고 있는 그 중에 교동부가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부터 해양항구로 활동을 했던 교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화군도가 교동에 있는 그 화계사에 이제 고대 성과 터가 있거든요. 그 터에 대한 고증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름도, 주문도, 이곳에는 이제 한강하고 제일 끄트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그 한강하고부터 밀려내온 쓰레기 문제는 일전에 이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 분들이 한강하고부터 받아내는 쓰레기의 그 불편 체감도 이게 아마 최고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한강으로부터 밀려내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검도, 미검도, 압차도, 말도, 예, 그리고 석강도 분명히 그 남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통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은 강화이나 고향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도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김갑곤 경기만 사무처장께서는 현재 경기만 포럼을 진행하면서 경기만 에코미죠? 예. 에코미지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 인천, 서울의 NGO와 연구자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한강 에코뮤지엄 포럼을 결성하자는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김국래 박사님은 이분은 이제 그 중국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한강하구가 그 전정 협정 당시 한강하구 양안은 그 어떤 통제하지 않는 그런 협정을 이제 맺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내용 제시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통제되지 않는 구역이긴 합니다만 서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강하구에 대한 항행을 하지 않았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5차례에 걸쳐서 남북이 고체선 채취나 예전에 홍수 났을 때 유도 황소를 구출하는 일이나 또는 준설토가 이제 준설함을 구출했던 일, 그 다음에 거북선 통과 그리고 남북 공동조사로 그 헤더 작성을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태 환경, 그 다음에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교통과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협의들을 여기서 진행해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립박물관의 유동현 관장께서는 인천 앞바다 수문통의 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유동현 관장께서는 한강하구의 끝이 지금은 이제 물치도하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작약도죠. 예, 그 작약도가 한강하구의 끝점이자 시작점이 아니겠느냐. 한강하구에 관련된 모든 논의들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물치도 바로 앞쪽 내륙 쪽에 있는 수문통 물길을 복원해서
인천의 그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구도심을 재생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1펌에 발표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강하구와 근해 선도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탐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5분이 제안한 그 제안 내용들은 향후 한강하구와 인천 근해 선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내용들이 발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하구는 남북 간 평화와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지리적 요지이기 때문에 이 한강하구와 관련된 연구나 포럼이 진행되어질 때 반드시 저희 역사문화 분야도 함께 참여해서 수질이나 또는 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1포럼에 대한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를 좀 공통으로 살펴보면 아직 뭐 부분이 물론 남으셨지만 한강하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굉장히 그 중복되고 공통되는데, 첫 번째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역사와 전통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강하구가 우리 이제 공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적인 관점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복원 및 보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 두 번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쓰레기 문제인데요. 한강하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를 한강하구 포럼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인천이 뭐 그만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도 나온 얘기가 쓰레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인과 또 출처와 그리고 그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과 주체가 어딜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논의만 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실행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하구에 대한 물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한강 하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한강 하구라 그러면 어느 지점부터 출발해서 어느 지점까지를 한강 하구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3가지 문제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 한강하구 포럼을 진행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어제의 좌장을 하시면서 또 단체자들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와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우리 박상우 하전 우리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음시의 박상우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전문가 토론하기 바로 전에 제3토론으로서 수위의 정확성 향상과 한강하구 안정성 강화라는 내용으로 5분의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상희 박사님이 첫 번째 발제로서 한강하구의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이상희 박사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계시면서 특히 이 한강하구 또 임진강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 한 12여 년간 하여튼 굉장히 지독하게 열심히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강의 끝인 그 하구, 한강 하구 부분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조석영향도 있고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많은 퇴적이 일어나고 라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한강 하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공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쇄골이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하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안전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은 여러 개의 그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 그 습지의 태생과 현재 상황 등을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향후 그 지점에 대한 보존성이라든지 더 우리가 새로 개선해야 될 점 등에 대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이성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공학적 측면과 더불어 생물학적, 그 다음에 자연적인 그런 모든 현상을 통합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연구를 해야 돼야 좀 더 다른 방향의 한강 하구의 그 미래 발전상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김영규 박사님께서 한강 하구의 하류 경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장석환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하구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 하구를 당위적으로 볼 때와 그 다음에 협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천 하구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한강 하구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역시 그 한강 습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신남 습지라든지 시중고보라든지 장남 습지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그 문제점으로는 그 수중보를 존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지금 과거 10수년 전부터 신곡 수중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여러 그 찬반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결정은 안 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곡 수중부에 철거를 했을 때와 그걸 존치했을 때의 간단한 그 문제점이나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특히 뭐 철거비 그 신곡 수중부의 그 역할이라든지 철거와 존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한강 하구가 갖는 특성, 우리 남북 간의 그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한강 하구에서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치수적인 문제, 이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한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해변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문제점, 특히 한강하고 홍수만 끝나고 나면은 발생하는 그 수만 톤에 대한 그 쓰레기 문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시 통합관리 방법. 그런데 특히 그 이제 학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나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홍수 예보 현황 및 한강 하류 홍수 예측에 대해서 한강홍수통제소의 한만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업무에 대해서 또 홍수 예보 경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수에 대해서 피해를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구조적인 방법과 비구조적인 방법이 있는데 홍수 예경부가 갖고 있는 비구조적인 방법으로서 홍수 저감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수 예경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즉 우리는 지금 하천만 그 한강이라든지 대하천 본류에 대해서만 홍수 예경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유형에 대해서 본류로 들어오는 지천에서 발생하는 그런 홍수에 대한 예경부도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리드타임, 선행 시간의 확보가 필요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레이더 활용이라든지 또는 그 IT 관계의 그 발전과 더불어 산지홍수나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로홍수 예측에 대한 중요성과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강 하구 조속 변화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우리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가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하구 부분에서는 조속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하루에 2번 민물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거꾸로 또는 강하구에 있던 강물이 거꾸로 강상류 쪽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의해서 하천에 대한 어떤 하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의 수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속의 영향은 평상시에는 크지만 한강과 같은 큰 하천인 경우에 특히 홍수 시에 1000cms 이상의 물이 흘러갈 때는 그 조속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분석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한강 하구인 경우에 한강 하구뿐만이 아니고 인진강의 그 유량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한강만 저기 하구에 대한 조속의 영향, 수위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함과 동시에 인진강 쪽도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활용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에 따른 한강 하구의 유량 변화와 유속 변화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 해역과 한강 하류 부위에서의 그 유속, 수심 뭐 이런 거의 변화에 대해서 해코리아의 권용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그 강화 해협을 개방하거나 폐쇄를 했을 때 한강 상류에서 미치는 유속이나 수심, 미량에 대한 영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강 하구의 특성상 군사적인 어떤 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 계측에 있어서 정확한 그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의 발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한강하구는 역사적이나 인문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천인데 의외로 그동안 소수분만이 그 한강하구에 대해서 공학적, 역학적인 연구를 해오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공학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한강하구에 대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강하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하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한강하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치 창출이나 수변 개발 등 한강하구의 통합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한강하구에 대한 보존과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냐 이런 건데 최근에는 좀 많이 있죠. 우리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강원 박사나 이상희 박사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좀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한계점이 있는 게 정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뭐 수신도도 없고 그래서 연구나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남북 공유하천이 좀 활성화가 되고 북한과의 협조 관계가 좀 된다면 아마 조금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천환경연구원의 김진환 이사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제가 그 좌장을 맡았던 부분은 한강하구의 수환경 실태 및 개선 방향이었고요. 여기에서 발제가 프로그램에는 5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분이 발제를 했습니다. 한강하구 생태평가 및 공유 플랫폼 구축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춘기 박사님, 그리고 한강하구와 시와호의 수질 특성 변화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경태 박사님, 그리고 한강하구 남북 공동 이용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이기용 박사님, 한강하구역의 생태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의 유지원 박사님이 발표를 했고요. 한강하구 장암습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회적 협동가인 한강의 박형수님께서 하시고 되었는데 이분은 어제 불참을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를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발제 중에 보면 아까 그 좌장께서도 그랬고 여기 토론자들께서도 그랬지만 이 한강하구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런데 여기 보면 발제 제목에 보면 한강하구 장암습지 이야기 그런데 장암습지 그러면 이게 충청도에 있고 금강 유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도 지금 돼 있거든요. 오히려 한강의 영향보다는 금강의 영향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강하구의 범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한강에서 상류부터 중하류까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 하류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연안역 그러면 또 이제 하구의 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부서가 한강 그러면 환경부가 되고요. 물론 거기 이제 관련 지자체가 있습니다. 연안역, 연안해역은 해수부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게 양쪽이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때는 환경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잘 나서서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확산의 범위가 커질 것 같으면 환경부도 나 몰라라, 해수부도 나 몰라라, 이게 바로 이 한강 하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와 해수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겠다고 하면 하구의 영역을 연안 해역을 많이 포함시키면 해수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한강 하류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환경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범위 설정에 있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 해수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 하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협의가 돼서 방향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한강 하구 포럼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구 포럼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남북협력 방안이 다 각각 선제돼서 그동안 얘기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요소가 이렇게 자연과학적 요소와 함께 거론이 된 것은 아마 이번 한강 하구 포럼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이 한강 하구 포럼의 뭐 발제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세션별로 토론되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 하구 관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그리고 방향성을 잡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주관하는 이 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하고 방향성을 환경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하구 포럼, 하구 관리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부문별로 여기저기서 다뤄져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강하구 쪽은 굉장히 부분적이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한강 하구 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뤄진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구 중에서 자연형 하구는 섬진강을 빼고는 아마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강 하구의 경우는 신국 수중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산업화나 도시화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경기만 지역은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도 많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강 하구 얘기가 나오면 중앙부처의 2개 부처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3개 지자체가 모두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처가 이 하구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개 지자체는 또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물론 이번 한강 하구 포럼이 인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부분, 생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 관계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저희 그 세션에서 한 가지 그 거론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좀 중심적으로 다뤄줘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하구의 생태를 보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이 물길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설하는 순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태조사도 또 수질조사도 지금 이 한강 하구 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주관하고 할 때에 이 물길을 구축하는 부분과 생태 보존과의 이 접점을 어떻게 적정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한강 하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발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수질과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의 그 접근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의 그 전문가들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강 하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에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아울러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가 보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남쪽 부분에 있는 수질 부분, 생태 부분 조사도 지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이 북쪽 영역에 있는 임진강이나 예선강이나 이쪽 하구역 부분 그 다음에 연안역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생태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국 하구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남북협력 협의체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 한강 하구를 자연형 생태 하구로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강 하구 지속가능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 협의의 부분 이런 것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참여한 그 김충기 박사님, 김경태 박사님, 이기영 박사님, 유재현 박사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인하대학교 해양학과의 최준규 교수님도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한 가지 좀 뭐랄까 좀
정보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장항습지는 그 신곡수중고 바로 아래에 있는 그 고양시 쪽에 있는 그 습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신곡수중보와 함께 장항습지를 남사라 습지 등록을 하겠다고 고양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하구의 가장 첫 번째 습지, 가장 큰 습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신곡수중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에 굉장히 큰 핵심이 있죠. 만약에 신곡수중보가 철거가 될 경우에는 장항습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제 신곡수중보는 이제 서울시에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이슈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제가 느낌으로는 신곡수중보는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 이렇게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난 듯합니다.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게 철거를 공약을 하셨다가 철거의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영향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하구에 대한 부분을 연안으로 보면은 해수부, 화천으로 보면 국토부 이렇게 하셨는데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자기네 영역을 버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한강 하구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천시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인천시가 종합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해서 해수부나 국토부나 관계되는 부분들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야죠. 유도를 해야죠.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영역과 자기 어떤 정책과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환경부가 산자부위를 관여할 수가 없고, 국토부가 행안부의 어떤 일을 관여할 수는 없고, 물론 협조는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부분을 인천시가 추진을 하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 경기도도 있는데 각각 그 요청이나 또 목적이 각각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관광 개발에 굉장히 좀 목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강 하구를 통해서 뭐 예성강이나 뭐 북한을 여행하는 루트나 이런 거. 말씀하신 개발과 보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꼭 개발과 보존을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 혹 반대되는 개념 이렇게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 하폭이 뭐 1km가 넘잖아요. 이렇게 넓은 강에 이렇게 배가 없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존이냐 이런 거죠. 보존하고 개발의 문제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개발과 보존을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만약에 한강 하구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데 정말 지금처럼 아무 배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 부분들이 보존적인 측면에서 완벽할 것 같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인천시는 거버넌스 잘 하고 있죠. 당연히 여러 가지 면으로 잘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가 정말 잘하려면 이제 실행적인 부분이죠. 실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다른 지역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지금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인천시는 굉장히 그 거버넌스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내실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거버넌스 물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OECD나 유네스캅에서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합리성, 공평성, 책임성, 지속가능성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정말 책임감 있게 그 거버넌스가 일을 하고 그 구성원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그 장학섭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김영하고 우리 실제로 2006년도에 우리 환경부 그 자연정책과하고 위할 때 그 섭지 이름을 사실 큰 의미 없이 지었어요. 사실 장학섭지는 원래 장학섭지는 군산 장학협회에 그 연한 큰 섭지가 생각까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원래 장학섭지인데 이게 이름이 중복되는 바람에 거꾸로 요즘 이슈가 한가 봤는데 원래 장학섭지는 그 군산 장학회에 있는 큰 그걸 이름들이 우리 뭐 꼭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니 거기는 그 바로 옆에 장항동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 장항동이라서 우리가 원래 생각자들은 장학섭지라면은 그 군장 그걸 섭지라고 얘기해요. 그 연한 섭지 하시는 분들이 그 장학섭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태생 비밀을 제가 최근에 밝혀냈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그게 몰제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 기법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 제가 보링 조사하고 시추 조사를 한번 나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 내가 사실 어제부터 좀 궁금한 게 우리 저분이 정말 어제부터 열심히 많이 듣고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 시의 소설이신가요? 기획 진행자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항습지 얘기가 나와서 그 장항습지에 선거들과 말동계의 공생관계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선거들이 사실상 그 갯골 지역에서만 그 서식을 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생태적인 천위 관계에서 보면은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뒤로 밀려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좀 그 천위에서 좀 아니 저 육지 쪽으로 조금씩 더 천위 구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구역을 찾아가지 못하고 예. 이제 점점 퇴화된다 이렇게 이제 그 대상식물에 그죠? 중간에 주천이가 있어 흡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육화 과정이 이제 많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갯골이 점점 없어지고 묻혀지고 그 폐색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선버들의 어떤 그 내용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갯골이 현재는 이 묻혀져서 없어지고 있는데 갯골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새선매자기의 그 식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만을 찾는 철새가 또 찾아오게 되고 그러는데 이 그 갯골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그 식물들도 자연히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철새들도 우리가 이제 그 찾아오는 것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좀 학습을 했는데요. 어떤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갯골을 우리는 살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생태적인 천위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굉장히 좋은 질문. 우리 이 박사님 간단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우리의 민물이 서식구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갯골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입자 자체가 우리가 유사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골을 용어를 공식을 써요. 물골을. 물골에는 하천 중상면이 있어요. 물골인데
그 물골에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수생태 보호사업과 환경부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걸 그래갖고 이제 그게 물골의 가치가 생태적인 가치 이상으로 지수 가치가 있습니다. 대제에는 우리가 물을 빨리 바닷가로 빼내는 목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물을 오히려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류가 다 바뀌었어요. 하도의 저류하는 하도 자체가 하나의 댐 역할을 시키자 해서 저랬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물골 그 입구를 그걸 안침이라고 합니다. 물안침. 그렇게 물이 들고 나오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죽고 에너지 다운되면은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이 피난 공간도 되고 또 서식 공간이 되고 방금 선생님 이야기하시면 선버들뿐만 아니라 그 벚나물류가 총 12가지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처음에 자연스럽게 그 선버들이 없어진다 해도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자연의 또 큰 홍수가 또 경비 없어져요. 이 과정의 처음 기반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 클라이막스까지 그 존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한강하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 생態적으로 너무 매몰될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장학습지가 생성이나 형성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조수 기수역에 따르는 밀물썰물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곡수중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신곡수중부라는 게 지금 전체가 1.2km인데 왼쪽 김포 쪽에 약 한 200m 정도가 25개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물이 빠지니까 최심 하상선 물길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오른쪽에 있는 고양시 쪽은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홍수 빈도로 한 50년 빈도 이상이 되면은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가요. 최근에 이제 올해 홍수가 크게 났잖아요. 이 안건의 제일 큰 홍수가 2011년도예요. 그때 우면서선 사태 났을 때 10년 전에 그 위성사진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어요. 위성사진을 보시면 5월달 정도에 홍수기 전에 그 장항습지와 신곡수중부 있는 데에 있는 그 퇴적과 이 습지의 형태하고 지금쯤 물이 빠졌을 때 퇴적 때 그 습지의 형태는 굉장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세 개 중에서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한 10년 동안은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큰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거나 완전히 썼던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백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후퇴하기도 하고 매몰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만 꼭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대조기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살이 조금 이때 큰 물이 들어올 때 그때 얼마만큼 그 바다에 있는 표사가 들어오는 그 양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다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의 회복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회복력이라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마저도 그게 유격화에 대한 그 상당한 논란들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인공적인 부분은 신곡수중부라고 하는 인공구조물이 있어서 완전한 자연으로서의 처리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를 지금 신곡수중부가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를 그냥 존치를 인정을 한다면 그 지금의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처리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0년, 11년도에 큰 비가 왔고 지금 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앞으로 또 한 10년 동안 올해나 내년에는 큰 비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엘니뇨 기간으로서 굉장히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장기적인 몇십 년간을 봤을 때 그때에 우리가 평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뭐 한 4, 5년 정도 해서 그
그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지금에 있는 식생이라든지 처리 과정이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답이 됐습니까? 선생님 그 세선 제작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거기에요. 그 나문제가 있어요. 나문제. 그래서 칠렵초는 완전히 그 객골 존재하는데 나문제가 생태학적으로 또 거기에 기수역의 생물, 우리 수소 동식물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선 제작이나 뭐 위에는 조류에 이제 뭡니까 그 저기 기러기라든지 이제 먹이 되는데 사이 경계부가요. 그 나머지에서 우리 주거 파산 없어요. 예, 어제부터 이 한강 하우 포럼 이제 인천에서 이제 협의회도 만드셨고 또 인천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특히 인천에 있는 NGO 활동가라든지 또 NGO 시민사회단체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 거버넌스 구축을 잘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발전돼서 우리 한강하구를 보존, 개발, 남북 협력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그래서 어제부터 1, 2, 3, 4, 5포럼까지 한강하구 포럼에 대해서 저도 한 3년째 계속 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잘 짜여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되기를 좀 희망하고 어제 임철식 과장님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잘 발전되고 내년에 또 우리 한강하구 포럼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한번 기약 한번 하고 이틀차 한강하구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